여기가 블러 처리되는 거예요? 아니 여기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블러를 일부러 했는데 하실까요? 아, 괜찮아, 괜찮아. 뒤에 안 오구나. 못 가지 않을까 너무 추워서? 어떻게? 어떻게 그러면? 마야 멋진데. Recording in 전화가 많이 들어오면 이렇게 했어. 이게 문제야. 그냥 아니야. 그냥. 오빠는 끝까지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국제교육과에서 교환학생 파견을 담당하고 있는 이영경, 이승빈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생각보다 참가해 주신 분들이 많네요. 오늘 오리엔테이션은 지금 출국하기 전까지 모든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기 때문에 반드시 잘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메일로 미리 보내드린 워드 파일 있죠. 1차 OT 자료라고 된 거 받으셨을 거예요. 그거를 이제 옆에 띄워놓고 혹은 출력물로 가지고 보면서 OT에 참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잠시만요. 여러분 혹시 지금 이 PPT 화면 보이세요? 보이시면 채팅이나 아니면 마이크 켜고 보인다고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예전에 저희가 OT 한번 했는데 이게 안 보였는데 끝까지 아무도 얘기 안 하고 막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제 OT를 진행하다가 뭔가 문제가 있으면 바로바로 채팅이나 아니면 마이크 켜고 바로 얘기해 주시면 돼요. 자, 오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환학생 파견되기 전에 모든 과정에 대해서 그 전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끝나고 나서 Q&A 시간을 따로 가질 거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를 모두 들어주시고 마지막에 궁금한 점을 질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여러분께서 가장 처음에 해주실 거는요. 자, 네이버 카페 등록 요청하기 전에 저희가 선발자 공지를 하면서 예스에 추가 입력 사항을 검토하고 수정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에는 이제 영문 이름이라든지 자주 쓰는 이메일 주소 등등 모든 것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아까 저희가 한번 들어가 봤는데 지금 영문 이름이 안 들어가 있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희가 이
여러분이 올려주는 입력해주는 영문 이름을 가지고 각 대학의 교환학생 추천을 다 할 거기 때문에 오늘 오리엔테이션이 끝나면 입력사항을 수정 안 한 학생들은 반드시 빠른 시간 내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맨 처음 단계로 여러분께서 네이버 카페에 거의 가입이 돼 있을 건데요. 여기 파견 멤버로 등업을 요청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파견돼서도 수학 보고서나 귀국 보고서를 올릴 수가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파견 멤버에게만 공개되는 정보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등업이 된 후에는 저희가 앞으로 모든 공지사항은 각 권역별, 뭐 영어권, 아시아권, 유럽권 하단에 그 서브 카테고리에 있는 공지사항을 통해서 모든 걸 다 올려줄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초반에는 한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3, 4일에 한 번 정도는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글로벌 멘토라고요. 지금 이번 학기 2022학년도 1학기에 파견되는 이제 학생들이 각 지역에서 각 국가에서 본인이 이제 생활하는 데에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만한 자료들을 이제 블로그 형식으로 올려줄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보시고 혹시 이제 가서 현지에서 뭔가 굉장히 필요한 정보가 있는데 여기서 얻기 힘들다 하는 경우에는 이제 멘토 학생들에게 쪽지를 보내서 질문을 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여권이 없는 학생들은 여권을 준비해야 되는데요. 여권이 있는 학생이더라 하더라도 만료 일자를 반드시 확인해서 만료 일자가 지금으로부터 1년 6개월 미만으로 남은 경우, 그러니까 여러분이 파견돼서 수학하는 도중에 여권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재발급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권을 새로 받거나 갱신을 했을 때 새로운 여권의 사본이랑 여권 번호를 그냥 사본만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본을 담당 선생님께 이메일로 즉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언제까지 준비해야 되냐?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저희가 이제 학교에 학생들을 추천을 하고 나면 지원서 작성이 들어갈 텐데 여권 번호를 요구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개강하면 또 바빠지고 할 테니까 오늘 OT 끝나고 나서 바로 신청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재정 서류를 준비를 해야 될 텐데 많은 학교에서 교환학생 신청하거나 아니면 비자 신청을 할 때 재정증빙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곳에서 교환학생 생활을 할 수 있을 만큼 경제적인 여건이 되는가를 보는 건데요. 지금 당장 준비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지원하는 과정이나 비자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게 필요합니다. 이런 서류가 필요합니다라고 하면 그때 떼시면 돼요. 재정 서류는 이제 금액 같은 경우에는 학교나 국가마다 이제 안내를 하실 때 최소 이 정도 금액이 잔고에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 금액에 맞춰서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여러 계좌에 이제 잔고 증명을 이제 같이 떼서 합계 금액을 맞추시면 됩니다. 자, 재정 서류는 그러니까 잔고 증명은 여러분의 거래 은행에 가서 신분증을 가지고 가서 영문 잔고 증명서를 발급해달라고 하시면 돼요. 이때 당연히 이제 통화는 파견 국가에서 요구하는 걸로 발급을 하시는데 뭐 달러나 캐나다 달러, 유로, 일본엔 정도 되겠죠. 그리고 본인 명의 통장이 아니어도 돼요. 부모님 통장이어도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부모님이 이제 스폰서가 되는 건데 영문 가족 관계 증명서나 등본을 요구를 할 수도 있어요. 요즘에는 이제 손쉽게 전자민원을 통해서도 영문 서류를 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이 저희 이제 선발 절차에 지원을 하셔서 선발이 되셨잖아요. 그럼 저희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각 대학별로 여러분의 인적 사항을 가지고 추천을 해요. 그러면 외국 대학에서 그 추천을 받고 향후에 어떻게 지원을 하느냐, 어떤 서류를 언제까지 내느냐 이거를 안내를 해주실 텐데 국제교류처의 담당자 선생님한테 알려줄 때도 있고 여러분한테 직접 메일을 보낼 때도 있어요. 저희가 받게 되면 여러분에게 즉시 전달을 해서 언제까지 준비를 하라고 안내를 드릴 거고 외국 대학에서 여러분한테 직접 메일을 보내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추가 입력 사항에 자주 쓰는 메일 주소로 입력한 메일을 자주자주 확인을 해주세요.
그리고 종종 스팸 메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스팸 메일함도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못 들어. 아니. 자, 잠깐만요. 혹시 PPT 자료가 아직도 첫 장에 멈춰 있나요? 챗 한번 주시겠어요? 어떡하지? 잠시만요. 저희가 다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잠깐만요. 이거 옮겨놓을 거야. 혹시 소리는 잘 들리세요? 저희가 얘기하는 거? 아, 네, 다행히 소리는. 근데 여기 지금 PPT 있는 내용 거의 다 이제 1차 OT 자료에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오늘 오리엔테이션이 끝나고 나면 이 PPT 파일과 함께 녹화본이 녹화본이 올라가 있는 유튜브 링크를 드릴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궁금한 점이 있을 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은 혹시 어때요? 화면이 보이세요? 지원부터 출구까지. 아, 감사합니다. 저희가 챗을 늦게 봤네요. 죄송해요. 다 지금 혹시 다시 해야 될까요? 앞부분을 여러분? 바뀌는 게 다 보이나요? 혹시 지금 화면 전환되는 거는 보이세요? 저희가 슬라이드를 넘기고 있거든요. 보이세요? 네도 있고 아니. 어떻게? 안 넘어가요. 왜 이러지? 맞아요. 그래서 그런가? 이렇게 하면 보이나? 여러분 혹시 지금은 화면 넘어가는 거 이렇게 하면 보이는군요. 그냥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네, 그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시 하는 거는 좀 시간 관계상 어려울 것 같고요. 여러분 저희가 나중에 보내드리는 파일 참고해 주시고 자, 제가 멈췄던 부분부터 다시 할게요. 일단 저희가 노미네이션 보내면 이제 지원 절차를 학생 개개인에게 대학에서 외국 대학에서 바로 하시던 저희가 메일로 전달을 하건 이메일을 굉장히 자주 사용을 할 거예요. 저희가 메일을 자주 보낼 거기 때문에 이메일은 자주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 스팸 메일함으로 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스팸 메일함도 정기적으로 확인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지원 서류를 언제까지 이런 것을 잘 보내달라고 요청을 할 거예요. 그러면 그 안내되는 사항을 자세히 읽어보셔야 돼요. 대학마다 이제 요구하는 포맷도 다르고요. 날짜는 당연히 다를 것이고 어떤 형식의 파일로 달라 아니면 어떻게 해달라는 게 구체적으로 안내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슬쩍 읽어보지 마시고 메일을 꼼꼼히 읽어보세요. 그래야 나중에 이제 지원 서류를 준비해서 보냈는데 이런 것이 잘못됐으니 다시 하시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지원서를 보내면 우리가 지원한 대학에서 외국 대학에서 이 학생을 교환 학생으로 받아들일지 이제 수학 이제 절차를 거쳐서 판단을 하시게 돼요. 그래서 한 2-3달 정도의 시간이 걸린 후에 입학 허가서가 저희 학교로 올 거예요. 보통 우편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 이메일로 오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가 받아서 전달을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일본 대학의 경우에는 지금 뭐 받아주겠다 안 주겠다라는 결과가 되게 늦게 나는 경우가 많아서 좀 오래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조급해하지 말고 기다려주시면 좋겠고 뭐 다행히 금요일에 결정이 되었다고 하던데 이제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입국을 이제 허가하겠다고 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2022년 2학기부터는 문제없이 출국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본의 경우입니다. 자, 바뀐 화면 보이시죠? 지원부터 출구까지 4번입니다. 안 보이시면 챗 주세요. 자, 수강 신청하고 숙소 구하기인데 이것도 출국하기 전에 수강 신청을 1차로 다 하고 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외국 대학에서 이런 사이트를 참고하고 이런 사이트에서 수강 신청하시오. 혹은 뭐 수강할 과목을 적어서 메일로 보내라. 이렇게 안내를 해주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안내에 따라 여러분이 듣고 싶은 과목을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여러분 전공 같은 경우에는 갔다 와서 학과에서 전공으로 동의를 해주셔야 전공학점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꼭 전공학점을 몇 학점 받아야 된다. 이 과목은 전공으로 받아야 된다 하는 경우에는 수강 신청을 하기 전에 미리 학과 사무실에 가셔서 상의를 해주시는 게 안전할 것 같아요. 그리고 숙소 같은 경우에는 기숙사나 그러니까 캠퍼스 안에 있는 기숙사나 혹은 외부 숙소를 구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많은 경우에 기숙사를 교내에 있는 기숙사를 이용을 하게 되지만 미국이나 일부 유럽 국가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숙소를 구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그쪽 국제교류 부서에서 어시스트를 해주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안내가 오면 절차에 따라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덜했어요. 자, 그리고 비자 신청인데요. 비자는 입학 허가가 나오면 신청을 하셔야 돼요. 미리 한다고 할 수도 없어요. 입학 허가서가 나와야지 그걸 가지고 비자 신청을 하셔야 되고 항공권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혹 가다가 뭐 자주 있는 경우는 아니지만 간혹 가다가 이제 파견 대학에서 이 학생 못 받을 것 같다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입학 허가가 난 후에 비자를 받고 항공권을 이제 예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절차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출국 전에 한 번 더 오리엔테이션을 할 거예요. 6월 말이나 7월 초에 예정하고 있고요. 이제 뭐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오프라인으로 할 수도 있고 온라인으로 할 수도 있는데 이때는 저희가 정착 지원금이나 그리고 갔다 와서 학점 인정하는 절차들 그리고 외국에서 지낼 때 주의해야 할 사항들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뭐 외국에서 수업을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팁들 이제 제공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반드시 참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절차가 끝나면 파견대학 오리엔테이션이나 기숙사 입소 일정에 따라서 맞춰서 출국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저희가 공고를 할 때도 알려드렸는데요. 저희가 정착 지원금이라는 장학금을 드려요. 이제 뭐 비행기 표도 끊어야 되고 가서 이제 생활을 시작하려면 이것저것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권역별로 영어권이나 유럽에 같은 경우에는 200만 원, 아시아권은 130만 원 지급을 할 예정인데 모두에게 드리고 싶으나 조건이 있어요. 저희가 IWC 주관에 프레코스가 있잖아요. 이 프로그램을 이수를 하시거나 Academic Writing and Study Skills라는 교양 과목을 이수한 학생들에게만 정착 지원금이 지급이 돼요. 그래서 이제 1학기 프로그램이 좀 있으면 시작을 하거든요. IWC 프로그램이. 그래서 그때 신청을 하시고 이수를 다 하고 난 다음에 6월 10일 금요일까지 이수 증명서를 이메일로 제출을 하셔야 장학금을 지급을 할 수 있어요. 제2외국어로 현지에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이 조건이 면제되고 저희가 그냥 장학금을 드리게 됩니다. 자, 프랩 코스는 여러분 이거 이수하시고 가산점 받은 학생들도 많죠. 약속을 잡고 프랩 코스를 먼저 참가 신청을 하신 다음에 약속을 잡고 5번, 최소 5번의 미팅을 하고 나면 이제 프랩 코스는 좀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리면 스피킹과 라이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스피킹 세션을 5번 하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라이팅 세션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라이팅 세션을 4번 하고 마지막에 파이널 테스트랑 에세이가 통과를 하면 이제 이수증이 나오는데 3월 그러니까 1학기 개강이 3월 중순쯤에 이뤄질 예정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학생들 중에는 이거를 뭐 최소 이수를 하면 뭐 9일 만에 이수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매일 예약을 잡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매 세션마다 과제도 있고 이제 연습도 해야 되고 준비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매일 예약 잡는 건 어렵고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소 한 2주 아니면 한 달 이상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미루지 마시고 3월 개강하면은 바로 예약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이제 늦게 신청을 하게 되면 예약이 다 차가지고 예약을 못해서 이수를 못하는 경우도 발생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프랩 코스 관련해가지고는 네이버 카페 IWC
그 게시판에 상세하게 그 과정을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걸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이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과정을 이수를 못해서 정착 지원금을 못 받은 학생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노미네이션을 아까 그 외국 대학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을 추천을 하면 지원 서류를 이제 작성을 하실 텐데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이 부분이 굉장히 학생들이 질문이 많은 부분이라 이 PPT를 나중에 다운받아 두셨다가 좀 궁금한 게 있으면 이걸 먼저 찾아보시면 대부분의 의문이 해소가 될 거예요. 자, 먼저 이름을 적죠. 이름이나 생년월일은 반드시 여권상에 있는 거랑 똑같이 하시면 돼요. 여러분 예스에 추가 정보를 입력하실 때도 여권 이름이랑 똑같은 영문명 그리고 생년월일을 기입을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여권을 아직 신청을 안 한 학생들은 예스에 입력한 영문명 그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름이나 생일을 적을 때 뭐 이렇게 예시나 어떻게 어떤 순서로 하시오라고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고요. 특별히 요구하는 양식이 없을 때는 성을 대문자로 전체로 표시를 해주시고 이름은 첫자만 대문자로 하시면 돼요. 요즘 뭐 영자 신문이나 이런 걸 보면 대부분 이렇게 많이 쓰시더라고요. 이거 약간 이런 것도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홈 유니버시티 샌딩 인스티튜션이라고 표시된 부분은 우리 학교예요. 보내는 대학교, 본소속 대학교. 그래서 영문명 경북 내셔널 유니버시티 이렇게 똑같이 써주시고 주소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와 비교를 하자면 호스트 유니버시티랑 리시빙 인스티튜션 거는 선발된 우리가 파견되는 외국 대학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코디네이터 정보를 기입하라고 나오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때 자, 영어권이랑 아시아권은 이영경, 그리고 유럽권은 이승빈 선생님의 정보를 요거랑 똑같이 넣어주시면 돼요. 근데 이승빈 선생님 경우에는 3월 2일부터 담당 선생님께서 바뀔 예정이라 선생님이 새로 변경이 되면 저희가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다시 영문 성함이랑 알려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어떤 프로그램에 지원하느냐 하는 선택하는 칸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럴 때는 bilateral agreement나 아니면 exchange 프로그램으로 표시를 하시면 되고요. 미국 대학 같은 경우에 등록금을 내고 가는 학생들이 있죠. 이런 경우에는 visiting student로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TOR, 트랜스크립트는 본교 성적표를 하는 건데요. 4.5만 점 영문 성적표를 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영문 이력서를 학교에 따라서 이제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네이버 카페 여기 링크에 가이드라인을 올려놨어요. 그걸 보시고 양식 참조하셔서 작성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IWC에서 첨삭도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한번 제대로 작성을 해놓고 여러분 나중에 취업을 하실 때나 이제 두고두고 써먹을 수 있으니까 이번에 제대로 한번 준비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수학 계획서, motivation letter, 혹은 statement of purpose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가서 내가 공부를 어떤 것을 할 것인가 이렇게 적으시는 건데 여러분이 지원하실 때 저희 이제 선발 절차에 지원할 때는 저는 이런 대학에 가고 싶고요. 어떤 공부를 하고 싶고요라고 적으셨다면 이제는 선발된 우리 하나의 대학에 특화된 수학 계획서를 적으시면 돼요. 역시나 가이드라인이 네이버 카페에 있고요. 역시나 IWC에서 첨삭을 해드립니다. 네, 이메일 작성 부분부터는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해외 대학에서 수학을 하면서 뭐 궁금한 점들이 있을 때 직접 방문을 해서 물어도 되지만 아무래도 코로나 상황 때문에 비대면으로 이제 물어보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우선 경북대학교 이제 저나 이영현 선생님한테 메일을 보낼 때는 반드시 파견대학 이름을 밝힌 후에 문의를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많은 뭐 100여 명의 학생들의 메일을 이렇게 이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문의만 하면 저 누가 누군지를 알 수가 없어서 예를 들어 함부르크에 파견된 뭐 이승빈 학생입니다. 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라도 자기소개를 하고 이제 상세한 질문을 쓰셔야 저희가 빠르고 정확하게 답변을 해드릴 수 있고 외국 대학교 담당 선생님이랑 교수님께 보낼 때도 마찬가지로 나는 이제 경북대학교 사우스코리아에 있는 사우스코리아 경북대학교에서 파견된 뭐 누구다 그렇게 이제 소개를 하시고 질문을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그 안에 구성을 뭐 5가지 구성을 저희가 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뭐 Dear Professor, 아니면 Dear Mr.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하고 본인 소개하시고 왜 이 메일을 쓰게 됐는지, 그리고 정말 리스펙트하게 감사하다고 뭐 도움 주셔서 고맙다고 미리 감사하다고 이렇게 좀 표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이버 카페에 뭐 본인이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 공지된 경우에는 이제 확인을 했다고 뭐 확인 완료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좀 더 파악을 하기가 좋을 것 같고, 국제교류처에서 혹시라도 이제 여러분들에게 전화를 할 일이 있으면 이 번호로 찍힐 거예요. 950-2423 아니면 2413 번호가 찍히니까 여러분들이 뭐 스팸이나 다른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번호는 저장을 해놨다가 국제교류과구나 이렇게 해서 꼭 받아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모르는 번호라고 학생들이 안 받는 경우 때문에 업무에 지장이 좀 많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번호는 꼭 전화를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뭐 급한 상황일 때 전화를 항상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런 전화번호는 꼭 받아주시길 바라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좀 급한 상황이라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950-2423, 2413 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중요 일정이 있어요. 여러분들 먼저 그 워드 파일 받으셨을 텐데 오늘 오전에 거기 보면은 그 Offer Acceptance Form이랑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가 있을 겁니다. 그 워드 파일 뒷부분에 보면 별첨으로 되어 있고, 그 서류는 작성하셔서 2월 25일 금요일 18시까지 KNU Exchange Apply 여러분 지원서 제출한 메일로 제출을 하시면 되고, 이제 필수 이수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프랩 코스 이수했던 학생들은 2월 25일 Offer Acceptance Form이랑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제출하실 때 같이 이수증을 또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 이수할 예정인 학생들, 22학년도 1학기 때 이수 예정인 학생들은 그 이수증을 6월 10일 금요일까지 이수증만 따로 이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좀 전에 이영애 선생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영어권 대학 이외라도, 그러니까 제2외국어 제2외국어 아니라 영어권 대학 이외라도 영어로 프로그램을 참가하는 학생들은, 예를 들면 일본 대학의 영어 수업 프로그램 참가하는 학생들도 이수증을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일본 대학의 일본어로 수업을 참여하는 학생들 이수증 제출을 안 해도 되겠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카데미 라이팅 앤 스터디 스킬 교양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 아니면 예전에 프랩 코스 이수한 학생들은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이수를 하지 않아도 정착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다시 새로 이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출국 전 오리엔테이션은 뭐 6월 말, 7월 중에 7월 초에 할 예정입니다. 요 일정은 반드시 표기를 해놨다가 마감 기한을 놓치지 마시고 그 기한 전에 반드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acceptance form은 이제 프린트를 하셔서 이름, 소속, 학번, 파견대학 공문으로 작성을 하시고, 파견 기간을 한 학기 또는 1년 이렇게 딱 2가지 탭인데 그거를 선택을 하셔서 체크를 하시고, 이제 yes의 추가 입력 사항과 동일하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원서 작성하셨을 때 그 파견 기간을 선택을 하셨으니까 그거랑 거기에서 변경하지 마시고 그대로 작성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필수 이수 프로그램 선택칸이 5칸 정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 RWC 프랩 코스 이수를 했다 하면은 첫 번째나 두 번째 내무를 체크를 하시고 2월 25일까지 재발급을 이제 받아서 이메일 KN Exchange Apply 메일로 제출하시면 되고, 만약에 아카데미 라이팅 앤 스터디 스킬 교양 수업 이수를 했는 학생이다 그러면 세 번째 네모칸에 체크를 하시면 되고, 이제 이수할 예정이다 22학년도 1학기 때 이수할 예정이다라고 인 학생은 첫 번째 네모칸에 이제 체크를 하고 이수 예정이라고 작성하셔서 표기하셔서 이제 이수증을 제출하시면 되고, 아카데미 라이팅 스터디 스킬 수업을 이제 1학기 때 들을 예정이다 하는 학생은 세 번째 네모칸에 체크를 하고 이수 예정이라 표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2외국어 지원자인 학생은 네 번째 네모에 체크를 하셔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요사항 정독 후에 반드시 날짜를 쓰고 자필 서명을 해주세요. 자필 서명 간혹 빼먹고 그냥 워드로 뭐 본인 정자 이름 써서 제출한 학생도 있는데 그거는 안 됩니다. 본인이 프린트를 해서 자필로 해서 스캔해서 보내시거나, 아니면 뭐 자필 서명했는 이미지 파일을 거기 넣으시거나, 아니면은 보통 요새 탭 많이 쓰니까 그 PDF 파일을 저장해서 본인이 그 위에다 작성하셔서 디지털 파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도 마찬가지로 이용 동의서를 프린트하셔서 동의한다 체크하고 날짜 쓰고 자필 서명한 다음에 이제 스캔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모든 서류는 내용이 선명하게 나오도록 사진을 찍거나 스캔을 해서 이제 보내주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저희가 이 학생의 서류로 제대로 이제 뭐 제출이 된 건지 뭐 인적 사항도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되게 블러리하게 이렇게 찍지 마시고 선명하게 나오도록 스캔을 해주시기 바라고 항상 보내기 전에 파일이 정상적인지 확인하시고 파일 첨부가 됐는지도 확인하시고 그렇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파일명은 파견국 그다음에 언더바 파견대학 언더바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보내주세요. 예를 들면 독일 함부르크 대학 홍길동 이렇게 해서 이 포맷으로 딱 파일명을 저장하셔서 2월 25일 금요일 6시까지 Can you exchange apply 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 메일이 우리 이제 지원서 접수한 메일이니까 잊지 마시고 마감기한 전에 반드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마지막으로 아까 계속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영어권, 아시아권 담당 선생님은 이현경 선생님이시고 유럽권은 이제 저 이승빈인데 제가 3월 2일부터 이제 휴직이 들어가서 새로운 선생님이 오시면 이제 이름을 바꿔서 써야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새로 선생님 부임하시면 그 이제 선생님 영문명을 저희가 네이버 카페에 공지를 할 테니 잘 체크해놨다가 지원서 작성하실 때 새 코디네이터 이름을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일 주소나 전화번호는 바뀌지 않으니까 요거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기타 뭐 문의사항이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세요. 자, 여러분 문의하시기 전에 저희가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메일이나 네이버 카페로 전달되는 안내사항 언제까지 이런 거 해주세요. 언제까지 이런 서류 보내주세요라는 안내를 꼼꼼히 잘 읽어보시길 바래요. 나중에 기한 넘겨서 이거 했었어야 되는데 네? 그런 안내가 있었다고요? 하시면 안 됩니다. 꼭 잘 읽어보시고 날짜에 맞춰서 모든 절차를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질문 있으신 분들 채팅 주시거나 아니면 마이크 켜고 말씀해 주세요. 선생님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네. 미국 그 산호세에 지원을 했는데 혹시 한 학기로 신청을 했는데 그 대학에서 수학을 하다가 1년으로 연장할 수도 있나요? 네,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지금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여러분이 생활을 하다가 그쪽 대학 담당 선생님께 먼저 연장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고요. 그러면 그 대학에서 저희 쪽으로 다시 연락이 와요. 그럼 양 대학에서 다 동의를 하는 경우에 연장 허가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상황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말아주세요. 네. 됐나요? 네. 그러면은 수학을 하다가 그쪽 OIA에다가 물어봐야 된다는 네네, 거죠? 맞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최빈 학생은 중국 어학과정은 중국어 과정이니까 프레코스나 아카데미 라이팅 수업 듣지 않고 정착 지원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제 사용한 PPT 슬라이드랑 그 영상은 저희가 다 공유를 할 예정이고요. 혜미 학생 제출 서류 메일 제목 양식이라고 하시는 게 아까 첨부 파일 양식 말하는 건가요? 메일 제목? 메일 제목 양식은 모르겠고 첨부 파일을 파견 대학 언더바 파견 국가 언더바 파견 대학 언더바 이름 이렇게 해달라고 말씀드렸죠. 저희가 PPT 파일은 이거 녹화본 올리기 전에 이메일로 다 발송을 할게요. 자, 그리고 박진한 학생 J1 비자 유효 기간이 학기 시작 전 30일. 학기 시작 날짜는 거기서 알려주세요. 아카데미 캘린더를 여러분께 다 안내를 해주실 거고 학기 시작 전 30일, 시작 후 30일까지다. 이거는 이제 명확하게 이렇다라고 된 건 없는데 통상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레이스 피리어드라고 해서 이런 기간을 이제 여행을 위한 기간을 인정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리고 하지원 학생. 새로 재발급을 받으실 필요는 없고 그때 받았던 서류를 그냥 다시 한번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1학기. 네, 휴학생도 참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김지현 학생 추가 입력사항 수정할 때 예스에서 외국대학 교환학생 신청 탭에서 신청 내역 조회해서 수정해서 그렇게 제출하시면 되고 출국이 꼭 날짜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일단 입학 허가가 나고 비자 신청을 해서 비자가 나오면 항공권을 끊으시면 돼요. 근데 그 반드시 그쪽 대학 기숙사 입소일이나 오리엔테이션 날짜에 맞춰서 출국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걸 기준으로 정하시면 돼요. 파견 전에 같은 학교 파견된 학생들은 저희한테 이제 이메일로 요청을 해주시면 그 학생들한테 이메일로 연락처를 공유를 해드릴게요. 이게 무조건 저희가 다 해드리기에는 조금 양도 많고 해서 요청을 먼저 해주시면 이메일로 여러분 이제 이름이랑 연락처를 공유를 하겠습니다. 전자 서명 되죠? 네. 오퍼 액셉턴스 폼 전자 서명도 됩니다. 양민석 학생. 양민석 학생은 이수 예정에 그러니까 다 들어갔나? 여러분 다 계신 거죠? 혹시 목소리 들리나요? 다른 소리가 뭐지? 다른 소리가 뭐죠? 네네, 죄송합니다. 저희가 지금 저희 회의실 사용 못해서 다른 공간에서 하다 보니까 인터넷이 조금 불안정해요. 혹시 지금 마이크가 켜져 있는 학생들은 음소거 좀 해주세요. 어디지? 교양 아카데믹 라이팅 스터디 스킬 교양을 6월 10일이 그때 종강을 안 해서 아직 학점이 안 나왔을 때잖아요. 그래서 그냥 요 수업 이제 이수할 거다라고 체크해 놓고 이수 예정이라고 체크해 놓으시면 되고 나중에 저희가 그거 이제 뭐 성적표나 이런 걸로 확인을 하니까 그렇게 해 놓으시면 되고 기본 학적 사항의 성명, 영문, 한문은 비워 놓아도 되나? 영문은 반드시 한문은 상관없는데 영문은 반드시 넣어주셔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정보를 기반으로 추천을 해요. 그래서 여권명에 맞춰서 반드시 영문도 작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훈물 1순위로 정하였는데 언어 문제로 떨어질 경우가 무슨 말이죠? 이미 선발이 되었는데 거기에서 보훈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언어 시험을 치지는 않을 텐데 지금 지한 학생 문의는 사실 좀 애매한데 저한테 따로 메일 주시면 제가 무슨 내용인지 확인해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민주 학생은 미국 대학에서 교환 학생이 받아야 하는 비자는 J1 한 가지예요. F1은 어학연수 학생에게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J1 비자 받으셔야 됩니다. 이 학생 미국 대학. 박정식 학생은 지금 UTD 지원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정착기여금 수령을 위해서 이거는 아마 거기 1차 OT 자료에 그렇게 돼 있었는데 이게 예전 명칭이 아카데믹 라이팅 로드맵이에요. 그래서 프랩 코스를 이수를 하시면 됩니다. 정정할게요. 프랩 코스 이수를 하시고 아카데믹 라이팅 스터디 스킬스 수업을 듣는 게 저희가 뭐 추천드린다고 했잖아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카데믹 라이팅 로드맵은 지금은 명칭이 토크나우 프로그램을 더해서 프랩 코스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복수학위 파견 예정인 학생들은 아무래도 교환 학생들보다는 조금 더 아카데믹한 영어를 쓰셔야 되기 때문에 이번 학기나 혹은 파견 전에 반드시 아카데믹 라이팅 앤 스터디 스킬스라는 교양 과목을 이수를 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김유진 학생. 2020년 2년. 이게 저희가 이제 프레코스 이수증 유효기간이 돼서 여러분들이 제출하는 그 시점이 2년을 그러니까 이수를 한 이수 시점보다 2년이 지난 뒤라면 새로 참가를 하셔야 되는데 그 시기가 2년 이내라면은 예전에 2020년도에 들었던 거를 다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네, 유효기간 2년입니다. 자, 박수 학생은 여권이 나오면 추가 입력사항에도 입력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권 사본을 담당 선생님께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영어로 일본 대학 지원한 학생.
일본어 자격증을 딴 후에 일본어 수업 위주 영어 수업. 그러니까 영어 수업을 들으실 거잖아요. 어쨌든 그런 경우에 IWC 이 프레코스 이수하셔야 됩니다. 네, IWC 프레코스 비대면으로 수강 가능하지만 반드시 PC로 할 수 있어야 되고 비대면으로 하게 되려면 이제 그 담당 멘토와 그 일정을 잘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김유진 학생 오퍼 액셉턴스 폼 전자서명 됩니다. 하지원 학생 서머스쿨 가시게 되면 오프라인 오리엔테이션 참석을 못할 것 같다면 저희가 그때 상황이 돼봐야 알 것 같아요.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 이번처럼 저희가 녹화본 링크를 다 보내드릴 거거든요. 이거는 그때 가서 이제 상황을 보고 다시 한번 저한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교양으로는 포함 안 되고 전공이랑 일반 선택. 자, 이채원 학생 같은 경우에 유럽대학에서 수강한 과목을 우리 학교 기본적으로 교양 과목은 우리 학교에 와서 일반 선택으로 인정을 받으시게 돼 있어요. 근데 다만 학생이 부득불 교양으로 받아야 되겠다 하시면 그렇게도 되지만 교양 학점 상한제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잘 생각해보고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면 국제교류과로 요거는 따로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선발을 해서 이제 여러분이 선발이 됐고 그 추천 기한 전에 해외 대학으로 추천을 하면 그쪽 대학에서 이제 온라인 애플리케이션 뭐 프로시저 이러면서 메일이 와요. 그러면 그 안내 메일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신청서를 작성해서 쓰시면 됩니다. 보내면 됩니다. 김지연 학생 같은 경우에는 학적 기본 사항에 영문명이 들어가 있어야 여러분이 나중에 재학 증명서를 발급받거나 영문 성적표를 발급받을 때 영문이 올바르게 표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학적 기본 사항도 영문을 수정을 해주시고요. 추가 입력 사항에도 입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정보 시스템 영문명은 어떻게 기입하나요? 이게 저희가 학생이 아니라서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본인이 수정이 만약에 안 되면 학과 사무실로 문의를 하시면 돼요. 네, 프레코스 이수증 네, 네이버 메일로 보내시면 됩니다. 김유진 학생. 프레코스 종료 일자, 그러니까 이수증이 발급된 날짜겠죠. 그래서 2020년 이제 8월 30일 해서 2022년 8월 30일까지 유효합니다. 토익 영문 소멸 여건이랑 다른데 이미 1차 선발된 상황에서. 토익. 혹시 변정 학생 어디 파견되는 학생이죠? 유럽인가요? 영어권인가요? 토익이 아니라. 체코인. 해외 대학에서 그 영문 성적, 그러니까 그 공인어학 성적을 첨부하라고 할 거고 이야기가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때 그 담당자한테 설명은 드려야 할 겁니다. 근데 토익 성적표에 본인 그 인적 사항이 나오니까 생년월일도 나오고 그다음에 그 얼굴도 나오고 그러는 거 하니까 영문명이 아예 완전 이름이 뭐 개명을 해서 다른 게 아니라면 어느 정도 조금 융통성 있게 받아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박지한 학생 1순위 대학으로 지원했는데 아까 거절이 그 보험대학 말하는 것 같은데 거절했을 경우에는 2순위 대학이 자리가 있으면 배정을 할 수 있지만 만약 그렇지 않으면 이제 자리 남았는데 가야 되겠죠. 자, 이현주 학생 나가사키 대학 같은 경우에는 JLCP. 요거는 지원할 때 제가 노미네이션 할 때 현주 학생이랑 다시 한번 확인을 할게요. 이현주 학생 제가 기억해놨다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돼. 지금은 들리나요? 여러분 혹시 지금 말소리 들리세요? 네. 그러면 우선 그 지한 학생부터 1순위 대학을 지원했는데 거절했을 경우 2순위 대학에 TO가 있으면 배정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왜냐면 그때 이제 거절할 경우라고 하면 시점이 많이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시에 그 시점에 이제 추가로 학생을 받아줄 수 있는 대학에 우선으로 가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지금 2순위 대학으로 갈 수 있는지는 확답을 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나가사키 못 들었대요. 나가사키? 아니 이거는 말씀드렸고. 아니 근데 얘 위에 거부터 안 들려서 현주 학생 이현주 학생은 나가사키로 제가
노미네이션을 할 때 이거는 현주 학생이랑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제가 메모해놨어요. 그리고 같이 가는 학생들하고 연락처를 공유하는 거는 이제 저희한테 메일로 요청을 해 주시면 그 연락처를, 이름이랑 연락처를 공유를 할게요. 모든 학생들에게 저희가 한꺼번에 해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학적 기본사항 영문명은 여권처럼 모두 학적 기본사항은 여러분이 이제 영문 성적표나 재학증명서에 표시가 될 거기 때문에 꼭 다 대문자로 안 적으셔도 돼요. 추가 입력사항 양식에 맞춰서 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지금 인터넷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금 연결이 불안정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계속 안 들리면 저희한테 이메일로 문의를 주시면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조수민 학생, 일본 대학 수강 신청할 때 같은 학년 수업만 들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네, 전화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혹은 이메일로 문의 주시면 제가 이메일 받고 그쪽 대학에 다시 한번 문의를 해보면 되니까 이메일로 문의 주셔도 됩니다. 네, 학적 기본사항의 영문명을 여러분이 직접 수정을 할 수 없다면 학과 사무실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더 질문이 없으신가요? 미리 전공 인정을 받을 수는 없고, 이제 교수님이랑 학과 사무실에 방문해서 교수님이랑 상의를 해서 제가 이러이러한 수업을 들으려고 하는데 갔다 와서 전공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정도 이제 여쭤보시고 어느 정도 확답을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전공 인정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정말 거기 가서 이수를 하시고 성적표에 나와서 그거를 이제 학점 인정 신청서를 했을 때 교수님이 전공 인정 여부에 동그라미 하시고 이제 서명해 주셔야 전공 인정이 되는 건데, 그냥 나중에 그런 아무런 상의 없이 가서 전공을 인정받을 거라 본인이 혼자 추측해서 가서 수업을 듣고 왔는데 교수님이 이건 전공 인정해 주기 어렵다라고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가기 전에 한번 상담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본사항이 모두 대문자라고? 이게 학적 기본사항을 입력할 때랑 추가 입력사항 저희가 요구를 한 양식이 조금 다른 것 같네요. 그럼 학적 기본사항 영문명은 거기서 요구하는 대로 다 대문자로 해주시고 추가 입력사항은 저희가 안내해드린 대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수 학점은 저희가 나가기 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네요. 저희가 최소 12학점 학점을 이수를 하기를 요구를 해요. 그리고 그 중에 50% 이상은 교양 수업이 아닌 일반 전공 수업으로 듣도록 지금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소 12학점이기 때문에 페일을 할 경우를 대비를 해서 12학점 이상 신청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12학점이라는 게 경북대학교 12학점인 거거든요. 그래서 유럽으로 파견된 학생들은 ECTS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ECTS 점수 환산표를 보시고 예를 들어 뭐 12학점이라 하면 20 ECTS 이렇게 그거를 고려하셔서 수강 과목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학생 대학원생이 수학점은 이거는 이제 지금 선발이 되셨으니까 지도 교수님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거기 가서 대학원 수업을 들으실 것 같으면 우리 학교에서 이제 대학원생들이 일반적으로 듣는 학점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가서 대학원 수업 못 듣고 학부 수업을 들어야 한다는 경우에는 지금 학부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12학점 이상 이수를 하셔야 됩니다. 황도경 학생 이수학점의 50%가 전공 수업이 하는 거는 필수인데요. 그 상황에 따라서 꼭 내 전공을 못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탁과 전공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다만 여기 와서는 그 탁과 전공은 일반 선택으로 인정을 받으실 거예요. 이제 15 ECTS면 5 ECTS가 3학점이니까 5, 3, 15 해가지고 3, 3은 9학점
되겠네요. 파견대학의 온라인 강의 수강은 파견대학에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겠다고 하면 온라인으로 수업 들으시고 이제 학점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파견대학에서 듣는 수업이 반드시 뭐 대면이어야 한다 이런 규칙은 없어요. 프리 일렉티브인 학교는 전공 무관해서 이제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의미고 거기 가서도 여러분들이 전공 수업을 최대한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파견 교환학생 프로그램 취지 자체가 여러분들이 가서 뭐 문화 체험도 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사실 공부에 더 이제 중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가서 뭐 교양 수업, 뭐 체육, 뭐 미술 이런 걸 듣는 걸 권장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본인 전공이 어렵다면 학과 전공이라도 들으셔서 해외 대학에서는 전공 수업을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아니면 내 전공이 이렇게 개설이 되는구나 정도를 좀 배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 12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학점 미이수 사유서를 쓰셔야 되고 만약에 6학점까지도 이수를 못하시면 정착지원금 200만 원 아니면 130만 원을 반환하셔야 됩니다. 권혜미 학생 일본 대학 학점 인정 기준은 거기서 들은 수업에 대한 학점을 우리 학교에서 인정받을 때에 대한 기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다른 대학이랑 똑같아요. 전공, 일반 선택 둘 중에 하나로 인정받게 됩니다. 그리고 전공으로 받아야 할 경우는 학과 사무실에서 학과장님께서 동의를 해주셔야 우리 대학 전공 학점을 인정받으실 수 있어요. 복수 전공에 해당하는 전공 과목 전공 학점을 그거는 이제 복수 전공을 하고 있는 그 학과장 교수님한테 가서 이 전공이 내가 복수 전공을 하고 있는데 여기 해외 대학에서 이 전공을 복수 전공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한번 상의를 드려봐야 되겠죠. PPT 자료와 영상은 자, PPT 자료는 저희가 메일로 바로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걸 변환하고 올리는데 시간 조금 걸릴 수 있어서 그래도 늦어도 내일까지는 동영상 링크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문의사항은 언제든지 메일이나 전화로 하시면 되고요. 네, 동영상 링크도 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우리 국제교류처 유튜브 그 주소가 네이버 카페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거기 들어가서 확인하셔도 됩니다. 자, 대만 어학과정 선택했는데 비자 문제 때문에 출국 못하게 되면 다른 중국 대학으로 변경 가능한가? 이거는 그게 어느 시점이냐에 따라서 조금 다를 것 같은데요. 중국 대학은 뭐 지원 날짜가 조금 마감 기한이 좀 늦기 때문에 변경을 할 수 있을 수도 있지만 시기에 따라서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확실하게 제가 답을 드리지는 못하겠네요. 이제 더 이상 질문 없으면 저희 오늘 2차 오리엔테이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PPT 자료는 여러분 메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예, 앞으로 저희가 안내 드리는 거 차근차근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